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1장 고대 총론 1. 조선 민족의 구별.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우랄 어족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 어족이다. 한족, 묘족, 요족 등은 진화 어족에 속하고 조선족과 흉노족 등은 우랄 어족에 속하는 것이다. 조선족은 분화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 등의 종족이 되었고 흉노족은 이동과 분산을 통해 돌궐 지금의 신장족, 흉아리 헝가리, 토이기 튀르키예, 불란 핀란드족이 되었다. 지금 몽고, 만주, 토이기, 조선의 네 종족 사이에 같은 말과 물건 이름이 있는 것은 몽고 제국시대에 피차의 관계가 많아서 받은 영향도 있으려니와 고사를 참고하면 조선이나 흉노 사이에도 관명, 지명, 인명에 같은 것이 많으니 상고에 있어서 한 어족이었던 분명한 증명이다. 이 조선족의 동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 파미르 고원과 몽고 사막이라는 두 설이 있는데 아직 그 시비가 확정되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옛말로서 참고하면 왕성을 해라 함은 태양에서 뜻을 취한 것이고 왕후를 불구래라 함은 태양의 빛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천국을 황국이라 함은 광명에서 뜻을 취한 것이니 대개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 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나와 불암산 지금의 백두산을 해와 달이 드나드는 곳, 곧 광명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알아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일컬으니 조선도 옛날의 광명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후세의 이두자로 조선이라 썼다. 3. 조선족이 분포한 아리라. 우리의 옛말에 오리를 아리라 하고 강을 나라고 하였다. 압록강, 대동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과 만주 길림성의 송화강, 봉천성의 요하, 영평부의 나나난 등을 이두자로 쓴 옛 이름을 찾아보면 아래강, 아리수, 웅리야, 오열아, 열수, 무열아, 압자하라 하였으니 아래, 아리, 웅리, 오열, 열, 무열은 다 아리의 음역이고 압자는 아리의 의역이다. 강, 하, 수는 다 라의 의역이다. 위의 여러 큰 강들은 다 조선족의 조상이 지은 이름이다. 조선 고대의 문화는 거의 이 큰 강들의 강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삼국지에도 고구려는 큰 물을 의지하여 나라를 만들어 산다라고 하였다. 나라는 옛말의 라라이니 나라는 본래 진도, 곧 나루를 가리키는 명사로서 국가를 가리키는 명사가 된 것이다. 고대 지명의 끝에 붙은 나아라, 노, 루, 누, 양, 강, 양, 아, 야 등은 다 라의 음역이고 천, 원, 경, 국 등은 거의 라의 의역이며 두 가지가 다 라라의 추격이다. 강이 어업 자원이 되고 배를 교통하는 편의가 있으므로 상고 문명이 거의 강변에서 발원한 것이다. 4.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부여. 원시 인민이 강의 물고기와 산과 들의 짐승과 풀, 나무의 열매 같은 여러 가지 천산물로 양식을 삼다가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그 천산물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목축업과 농업이 발생하였다. 농업은 대개 불의 힘을 이용하여 초목을 태워서 들을 개척한 뒤에 발생하였으므로 옛말에 야지를 불이라 하였다. 불의 이용의 발견은 한간 농업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불로 굴을 태워서 맹수도 죽이고 그 가죽을 녹여 옷과 신을 만들고 진흙을 구워 성벽을 쌓고 쇠를 달구어 기구를 만들고 그 밖의 생활에 일용해 모든 편의를 주어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였으므로 근세의 일반 사학가들이 고대 불의 이용의 발견을 곧 근세의 증기, 전기의 발견과 같은 사회생활의 대혁명을 일으킨 데 발견이라고 한다. 동서를 물론하고 고대의 인민들이 다 불의 발견을 기념하여 그리스의 화신, 프러시아의 화교 진화의 수인시 등 전설이 있고 우리 조선에는 더욱 불을 사랑하여 사람의 이름을 불이라 지은 것이 많으니 부루, 풍리 등이 다 불의 음역이요 불이라 지은 지명도 적지 아니하여 부여, 불이, 불내, 불이, 국내, 불벌, 발 등이 다 불의 음역이다. 고기, 고사기 등을 참고하면 조선 문화의 원시 수두의 발원이 거의 송화강가의 하비번 만주 하얼빈 부근인데 하비비는 그 고대의 부여이다. 그러니 송화강은 조선족이 처음으로 근거한 아리라요. 하비비는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야지 곧 불이요. 그 이외의 모든 부여, 불이동은 연대를 따라 차례로 개척된 야지였다. 제2장 당군 왕검의 건국. 1. 조선 최초의 일반 신앙의 당군.
조선족은 각 아리라에 분포하여 각 부를 개척하는 동시에 한 커다란 공동의 선왕이 유행하였으니 이른바 당군이다. 원시 인민은 우주의 형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지식이 없었으므로 가상적으로 우주의 신이 있다. 정하고 모든 것을 신의 조작으로 돌려 신을 숭배하였다.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태백산의 숲을 광명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믿었다. 그 뒤 인구가 번식하여 각지에 분포함에 각기 그 살고 있는 곳에 숲을 길러서 태백산의 숲을 모상하고 그 숲을 이름하여 수두라 하였다. 수두란 신단이라는 뜻이다. 해마다 5월과 10월에 백성들이 수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이 대당군, 왕검이 창작한 신설. 고기에 이르기를 황군제석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고 널리 인간 세상에 이익을 끼칠 만한 곳이라 하여 아들 웅을 보내 천부와 인 세계를 가지고가 다스리게 하였다. 웅은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라 일컬으니 이른바 환웅천왕이다. 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지휘하여 곡식, 명, 병, 형벌, 선, 악 등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한굴 속에 살면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웅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양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범은 그대로 하지 못하고 곰은 3, 7일 동안 그대로 하여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할 남자가 없으므로 매양신단을 향해 아이가 지기를 원하므로 웅이 남자의 몸으로 가화하여 이와 결혼해서 당군 왕검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석이니 웅이니 천분이 하는 따위가 거의 불전에서 나온 명사이고 또 삼국사의 초기의 사회에도 여성을 매우 존중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남자는 신의 화신이고 여자는 짐승의 화신이라 하여 너무 여성을 낮게 쳤으니 나는 이것이 순수한 조선 고유의 신화가 아니오 불교 수입 이후에 불교도의 점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양의 옛 이름이 왕검성이오 신라의 선사에도 평양은 선인 왕검의 집이라고 했고 위서에도 지난 2000년 전 당군 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의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조선 고대의 당군 왕검을 종교의 교조로 받들어 왔음은 사실이다. 왕검을 이두자에 읽는 법으로 해독하면 임금이 될 것이니 대개 임금이라 이름한 사람이 당시에 유행한 수두의 미신을 이용하여 태백산의 수두에 출연하여 스스로 상제의 화신이라 일컫고 조선을 건국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역대 제왕의 칭호를 임금이라 하고 역대 서울의 명칭도 임금이라고 한 것이다. 선인왕검이라 함은 삼국시대의 수두교도의 단체를 선배라 일컫고 선배를 이두로 선인 혹은 선인이라 기록한 것이다. 후세의 유불양교가 서로 왕성해지면서 수두의 교가 쇠퇴하고 선사도 없어져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진화의 고서, 구런의 초사,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에 여기저기 보이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사기의 봉선서의 삼일신이란 천일, 지일, 태일인데 그 중에 태일이 가장 존귀하고 오제는 태일의 보좌라 하였으며 진시황 봉기의 천왕지왕 가운데 태왕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였으며 초사에는 동왕태일이란 노래 이름이 있고 한서의 문지에는 태일잡자라는 책 이름이 있으니 삼일신과 삼왕은 곧 고기에 있는 삼신, 삼성 등의 유의다. 삼일신을 다시 우리의 옛말로 번역하면 천일은 말하니니 상제를 의미하는 것이요. 태일은 신안이니 신은 최고 최상이라는 말이며 신안은 곧 하늘 위 하늘 아래의 하나이고 둘이 없다는 뜻이다. 말한 불안 신안을 이두로 마한 변한 진안이라 적은 것이고 오제는 독가, 개가, 소가, 말가, 신가 등 5가 곧 오방신을 가리킨 것이다. 차례로 말하면 말안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신안을 낳았으나 권위로 말하면 신안이 신계와 인계의 대권을 모두 차지하여 말안과 불안보다 고귀하므로 3일 중에서 태일이 가장 고귀하다 하는 것이고 오제 곧 오가는 곧 태일의 보좌이다라 하였으니 신가가 5가의 수위임은 신의 어의로 말미암아 명백하니 거북의 삼신오제는 곧 왕검이 만든 전설이다. 3. 신수두의 상경, 오부제도 대당군 왕검이 이에 삼신, 오제의 신설로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신설에 의하여 인간 세상 일반의 제도를 정한 것이다. 신안, 말안, 불안의 세안을 세워 대당군이 신안이 되었으니
신하는 곧 대왕이고 마랑과 불안은 곧 좌우의 두 부왕으로 신안을 보좌하는 것이다. 상경을 두어 세한이 나뉘어 머무르고 세한의 아래에 독가, 개가, 소가, 다섯가를 두고 전국을 동서남북 중 다섯 부로 나누어 다섯가가 중앙의 다섯 국무대신이 되는 동시에 다섯 부를 나누어 다스리는 다섯 지방 장관이 되는 것이다. 신가는 다섯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전시에는 다섯 부의 인민으로 중, 전, 후, 좌우의 오군을 조직하여 신가가 중군대 원수가 되고 그 밖에 내가가 전후좌우의 내 원수가 되어 출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판이 곧 다섯가의 출진도인 것이다. 그림 가운데 도, 개, 걸, 유, 모는 곧 이 두 글자로 쓴 다섯가의 칭호이다. 도는 독가이고 개는 개가이며 유는 옛 음의 소이고 모는 말가이며 걸은 신가이다. 그걸로 신가를 기록함은 그 의의를 알 수 없으나 부여시대에 견사라는 관명이 있으니 대개 견사는 신가의 별칭이므로 걸은 곧 견사의 견을 의역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돛, 개, 소, 말 등 가축들로 오방의 신의 이름을 삼는 동시에 이로써 벼슬 이름을 삼은 수렵시대가 지나고 농목시대가 된 증적인 것이다. 제3장 수두의 홍포와 문화의 발달 1. 부르의 서행 고기에 따르면 당군 왕검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하우를 도산에서 만났다고 하였고 5월 춘추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당유 때에 9년 동안 홍수가 져서 당유가 하우에게 이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우가 8년 동안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걱정하여 남악과 형산에 이르러 흰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드려 성공을 빌었는데 꿈에 어떤 남자가 스스로 현희의 창수사자라 일컫고 우에게 말하기를 구산 동남쪽에 도산에 신서가 있으니 석 달 동안 재개하고 그것을 꺼내보라 하므로 우가 그 말에 따라 금간옥첩의 신서를 얻어 오행통수의 이치를 알아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고 이에 주신의 덕을 잊지 못하여 정전을 제정하고 율도량형의 제도를 세웠다고 하였다. 현희는 당시 조선의 동, 남, 서, 북, 중, 오부를 남적, 백, 현, 황으로 별칭했는데 북부가 곧 현부이다. 진하인이 현부를 가리켜 현이라고 한 것이며 창수는 곧 창수이고 주신, 숙신, 직신 혹은 식신으로 번역되었으니 주신은 곧 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옛 기록의 부르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이다. 이때 진하에 큰 홍수가 있었음은 여러 가지 옛 역사가 다 같이 증명하는 바인데 당군 왕검이 그 수재를 구제해 주려고 아들 부르를 창해사자에 임명하여 도산에 가서 하우를 보고 삼선오제교의 일부분인 오행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우는 왕이 되자 부르의 덕을 생각하여 삼신오제의 교의를 믿고 이를 진하에 전파하였다. 정정과 율도량형도 또한 진하의 창작이 아니라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꿈에 창수사자를 만났다고 하였는가?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화한 것이니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기자의 전례 하우가 홍수를 다스린 공으로 왕이 되어 국호를 하라 하고 수두의 교를 흉내내어 도산에서 받은 신서를 홍범구주라 이름하여 신봉하였다. 하가 수백 년 만에 망하고 상이 뒤를 이어 또한 수백 년 만에 망하고 주가 일어나서는 주무왕이 홍범구주를 배척하므로 은혜 왕족 기자가 새로 홍범구주를 지어 무왕과 변론하고 조선으로 도망하니 지금 상서의 홍범이 곧 그것이다. 홍범편 가운데 초일은 오행이요 차이는 경용오사요 차삼은 농용팔정이요 차사는 협용옥이요 차오는 건용왕극이요 차육은 예용삼덕이요 차칠은 명용계이요 차팔은 염용서정이요 차구는 향용오복 위용육극이다. 첫째 오행은 일은 수, 이는 화, 삼은 목, 사는 금, 오는 토요. 둘째 오사는 일은 모, 이는 언, 삼은 시, 사는 청, 오는 사요. 셋째 팔정은 일은 식, 이는 화, 삼은 사, 사는 사공, 오는 사도. 육은 사구, 칠은 빈, 팔은 사요. 넷째 오기는 일은 새, 이는 월, 삼은 일, 사는 성진, 오는 역수요. 다섯째 황극은 황건기유극, 여섯째 삼덕은 일은 정직, 이는 간극, 삼은 유극이요. 일곱째 개인은 택권립 복서인이요. 여덟째 서징은 우, 양, 오, 한, 풍이요. 아홉째 오복은 일은 수, 이는 부, 삼은 강령, 사는 유오덕, 오는 고종명이요. 육극은 일은 흉단절, 이는 질, 삼은 우, 사는 빈, 오는 악, 육은 약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구는 곧 도산신서의 본문이고 그 나머지는 기자가 연출한 것이다. 천내서구 홍범구주는 곧 기자가 당군을 가리켜 천이라 하고 당군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천이 주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수두의 교의에 당군을 하늘의 대표로 보기 때문이고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한 것은 상이주에게 망하는 동시에 상의 국교인 수두교가 압박을 받음으로 고국을 버리고 수두교의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서에 거북이 문자를 등에 치고 낙수에서 나왔으므로 우가 홍범을 연술하였다 했지만 역의 개사에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씨가 나와 성인이 이것을 본받았다. 라 하여 분명히 하도 낙서가 다 엮게 지은 원인임을 기록하였는데 이제 낙수 거북의 글씨로 인하여 홍범을 지었다고 함은 어찌 망령된 증명이 아니랴. 5월 춘추에 의거하여 홍범 오행이 조선에서 전해간 것으로 믿음이 옳고 또 초사에 의거하여 동황태일 곧 당군 왕검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 절강 등지에 많이 유행하였음을 보면 대개 하우가 형산에서는 하늘에 제사하고 도산에서는 부르에게서 신설을 받은 곳이므로 가장 수두교가 유행한 지방이 된 것이다. 3. 흉노의 휴도. 수두교가 지나 각지에 퍼졌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사기 흉노전에 의거하면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천재를 형상한 동인을 휴도라 불렀으니 곧 수두의 번역이요. 휴도의 제사를 맡은 사람을 휴도왕이라 하여 또한 당군이라는 뜻과 비슷하며 휴도의 삼룡을 모시니 용은 또한 신을 가리킨 것이다. 삼룡은 곧 삼신이니 흉노족도 또한 수두교를 수입하였음이 의심 없다. 고대의 종교와 정치가 구별이 없어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정치상의 속지이니 대당군 이래 조선의 교화가 지나 흉노 등의 각 민족에 널리 퍼졌음으로 인하여 정치상 강역이 확대되었음을 볼 것이다. 4. 한자의 수입과 이두문의 창작. 조선 상고에 조선글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아무 증거가 없는 말이니 최초에 쓴 것이 한자일 것은 틀림없다. 한자가 어느 때 수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개 땅이 지나와 이어져 있어서 두 민족은 기록 이전부터 교통이 있었을 것이니 한자의 수입도 기록 이전의 일이었음이 명백하다. 왕검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도산에서 우에게 금간옥첩의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글자는 곧 한자였을 것이니 조선이 한자를 익혔음이 이미 오래되었음을 볼 것이다. 그 뒤에 한자의 혹은 뜻을 빌려 이두문을 만들었는데 이두문은 곧 조선 고대의 국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국서, 향서 혹은 가명이라 일컫고 고려조 이후에 비로소 이두문이라 일컬었으나 이제 통속의 편의를 위하여 고대의 것까지 이두문이라 하거니와 흔히 이두문을 신라 설총이 지은 것이라 하지만은 설총 이전의 옛 비석 따위에도 가끔 이두문으로 적은 시가가 있으니 설총 이전에 만든 것임이 의심 없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일까? 임금을 왕검이라 번역하여 왕은 그 글자의 뜻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임으로 읽고 검은 그 글자의 음에서 소리의 전부를 취하여 금으로 읽으며 펴라를 낭낭이라 번역하여 낙은 글자의 뜻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펴로 읽고 랑은 글자의 음에서 소리의 처음 절반을 취하여 라로 읽은 것이 곧 이두문의 시초니 적어도 이제부터 3000년 전 기원 전 10세기경에 이두문이 제작된 것 같다. 그림이 진보하여 글자가 되고 형자가 진보하여 음자가 됨은 인류 문화사의 통칙이니 형자인 한자를 가져다가 음자인 이두문을 만들면 페니키아인이 이집트 형자의 편방, 글자의 한 부분을 따라서 알파벳을 만든과 같은 예로 볼만한 문자 사상의 한진보라 할 것이요. 후세의 거란문, 여진문이 모두 이두문을 모방한 것이므로 인류 문화에 도움을 준 공덕도 적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다만 그 모자라고 유감스러운 점은 A 자음 모음을 구별하지 못함이니 예컨대 가는 자음 기역과 모음 아의 음철이요 라는 자음 리을과 모음 아의 음철인데 이를 구별치 아니하여 한 음철이 한 글자가 되어 가를 가 혹 가로 쓰고 라는 라 혹은 라로 써서 음자의 수요가 너무 많으며 비음표를 확정하지 못함이니 예컨대 백자 한자를 백활이라 쓰고는 발로 읽고 위백제라고 쓰고는 살로 읽으며 의자 한자를 의신이라 쓰고는 의로 읽고 교이라 쓰고는 대로 읽어 아무런 준칙이 없으며 시 상음 하몽의 이치를 획청하지 않음이니 예컨대 다리를
월이라 쓰지 않고 윌리라 써서 다리로 읽으며 바람이를 풍이라 쓰지 않고 풍미라 써서 바람이로 읽어서 언어의 근간과 지엽이 서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두문으로 적은 시나 글은 물론이요, 인명이나 지명이나 관명 같은 것도 오직 같은 시대 같은 지방 사람들이 그 관습에 의하여 서로 해득할 뿐이고, 다른 시대 다른 지방 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 문자가 사회 진화에 도움된다 함은 저 사실과 사상을 이에 전달해주기 때문인데, 이제 이 같은 곤란이 있어 갑시대 갑지방의 기록을 을시대 을지방에서 해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문화 발전의 이기가 될 수 있으랴. 그런데 옛날 사람이 이두문을 쓴 지 1000여 년 동안에 그 미비한 점을 개정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시에는 늘 적국의 외환으로 인해서 정치상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일체 글을 적국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불통이라고 불확실한 글을 쓴 것이고, 삼조선이 무너지자 여러 나라가 병립함에 한조선 안에도 서로의 적국이 많아서 한 명사나 한 동사나 한 토거리를 더욱 가지각색으로 써서 동부여 사람이 북부여의 이두문을 알지 못하며 신라 사람이 고구려의 이두문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두문의 그같이 불통이라고 불확정한 방식으로 되었음이 학적 재지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정치상의 장애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신지의 역사. 전사의 당군 때에 신지라는 사람이 있어 사관이 됐다 하였으나, 사실은 신지는 곧 신치의 번역이요, 신치는 싱크치의 약자요, 싱크치는 신가의 별칭이요, 신가는 앞에서 말한 5가의 수석 대신이니 신치 곧 신가가 늘 신수두의 제1의 우주창조의 신화와 영웅, 용사 등이 행한 일과 예언, 유인 경계하는 이야기를 노래하여 역대로 예가 되었는데, 후세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거두어 한 책을 만들고 그 벼슬 이름 신치로 책 이름을 한 것이니 이른바 신지가 곧 그것이다. 이제 신지의 원서가 없어져서 그 가치의 어떠함을 알 수 없으나 그 책 이름이 이두문으로 지은 것이니 그 내용의 기사도 이두문으로 기재한 것일 것이다. 고려사 김희재전에 신지비사의 여칭 추극기, 칭감부소량, 추자오덕지, 극기배가강, 조항70국 뇌덕호선정, 수미균평이, 흥방정태평, 약패삼유지, 왕엄 유세경의 19를 19, 부소량은 지금의 송도, 오덕지는 지금의 한양, 배가강은 지금의 평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송도, 한양, 평양은 고려의 상경이고 당군의 상경은 하나는 지금의 하비빈이니 고사의 부소갑, 비서갑 혹은 아사달로 기록한 것이고, 하나는 지금의 해성, 개평 등지이니 고사의 오덕지, 오비지, 안지올 혹은 안시성으로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평양이니 고사의 백아강, 낭랑, 평원 혹은 평양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두문 읽는 법의 부소, 비서, 아사는 아스로 읽고 오덕, 오비, 안지, 안시는 아리로 읽고 백아강, 낭랑, 평원, 평양은 평라로 읽는 것이니 위의 비사 19는 이두문의 신지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대개 삼국마렵에 한학이 흥성하여 한학자들이 전에 이두문으로 기록된 시와 글을 한시와 한문으로 번역함을 시도하였으니 어찌하여 비사라 일컬었는가? 고대의 역사 종류를 성설화하여 대궐 안에 비장해 두어 민간의 유행함을 허락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신지와 신지비사 따위가 어찌하여 하나도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였는가?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할 때 왕궁의 비장이 불에 타고 신라의 것이 겨우 전하여 고려조까지도 왕궁에 한 벌이 있어 이조에 와서는 이를 서운관에 두었었는데 역시 이조 임진왜란의 불에 타버린 것이다. 6. 조선의 전성시대.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그 뒤 약 5, 600년 동안은 대당군 조선의 전성시대이다. 수문비고의 고죽국은 조선종이라 하였는데 백이와 숙제 형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위 상속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화의 주 지금의 섬서성을 유람하다가 주무왕에게 격렬히 비전론을 주장하였으며, 고대 진화의 강해 지역에 조선인이 많이 옮겨가 살아서 숱한 소왕국을 건설하였는데 그중 서호왕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서 인의를 행하여 진화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상은 조선의 본국과 정치적 관계가 없는 식민 중에 한두 호걸의 행동이거니와 기원전 5, 6세기경에 불리지라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지계, 산서, 산동 등지를 정복하고 대연 부근에 한 나라를 세워 자기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삼아 불리지국이라 하니
주서의 불령지와 사기의 이지가 다 불리지국을 가리킨 것이다. 불리지는 또한 그가 정복한 지방을 그 성, 불의 음으로써 지명을 지었으니 요서의 비어나 산동의 부역이나 산서의 비의가 불의 번역이다. 상고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가 다 땅이 연이어져 있었고 발해는 하나의 큰 호수였는데 발해의 발도 음이 불이고 또한 불리지가 준 이름이니 불리지가 산동을 정복한 뒤에 조선의 검은 원숭이, 담비, 여우, 삭 등의 털가죽옷과 비단 등 직물을 수출하여 발해를 중심으로 하여 상업이 크게 떨쳤었다. 7. 조선의 쇠약.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이 고죽을 의거해서 불리지국과 합하여 영과 진을 치니 영과 진이 제의 구원을 청하였다. 이때 제의 황공이 어진 재상 관중과 이름난 장수, 성부를 얻어 진화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조, 위, 허, 노 등 10여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을 구원하고자 태행산을 넘어 불리지국을 격파하고 연을 지나서 고죽과 싸워 이겼으므로 조선은 후퇴하여 불리지의 옛 땅을 다 잃었다. 진화인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보전함을 얻었으므로 공구씨 공자가 관중의 공을 칭찬하여 관중이 피발 좌임을 징계하였다고 하였는데 피발은 조선의 머리 따은 것을 가리킨 것이고 좌임은 조선의 왼쪽으로 여미는 옷깃을 가리킨 것이다. 관자의 대략 이 전쟁의 결과를 적었는데 A. 진화의 문자가 부가 부화하고 과장함가 많으며 이러한 대외 전쟁에 더욱 심하고 B. 관자는 관중의 저작이 아니라 전국시대 마렵에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므로 직접 눈으로 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대체만 말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조선이 서북지방을 잃어 오랫동안 쇠약에 빠져 있었던 것은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8. 당군 연대의 고증. 전사에는 당군 왕검 1220년 후에 기자의 왕조선을 기재하였으나 기자는 기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323년경에 이르러 그 자손이 비로소 불조선왕이 되었으니 이는 제2편 제2장의 기술하겠거니와 이제 사실을 따라 기자조선을 삭제한다. 또 전사의 당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뒤에 구월산으로 옮기고 그 자손에 이르러서는 기자를 피하여 북부여로 갔다고 하지만은 이도 또한 근거 없는 망령된 말이다. 무릇 구월산에 도읍을 옮겼다 함은 고구려사의 초록한 위서에 당군 왕검이 아사달의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고 한 구절로 인하여 아사를 음이 아읍에 가깝고 달은 음이 달과 같다 하여 마침내 구월산을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구월산은 황해도 문화연 지금의 신청군에 있는 산인데 문화연의 옛 이름이 궁골이요. 궁골은 이두문의 궁골로 읽을 것이니 궁골에 있는 산이므로 궁골산이라 한 것으로서 마치 개울에 있는 산이므로 개골산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궁골산을 구월산이라 와전하였으며 구월산을 아홉달산으로 억지 해석을 하여 아사달산으로 망령되게 증거하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랴. 아사달은 이두문에 아스대로 읽는 옛말 소나무를 아스라 하고 산을 대라 한 것이니 지금 하비빈의 완달산이 곧 아사달산이다. 이곳은 북부여의 옛 땅이니 왕검의 상경이요. 지금의 개평현 동북쪽 안시의 고어인 아리티가 중경이요. 지금의 평양펴라가 당군의 남경이니 왕검 이래로 형편을 따라 상경 중 하나를 골라 서울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본 도읍은 북부여의 땅 아스대인데 이제 그 자손이 기자를 피하여 북부여로 갔다 함이 어디에 닿은 소리인가? 그러므로 이 설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전사에는 당군의 원년 무진을 당요 25년이라 하였지만은 진화도 주소 공화 기원전 841년 이후에야 연대를 기록하게 되었으니 어찌 당요 25년인지를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당군 기원을 확실하게 지적하지 아니한다. 고기에 당군의 나이에 대해 1048세 혹은 1908세 등의 설이 있으나 이는 신라 마렵의 신수들을 진단으로 황국을 환인으로 고쳐서 불전의 말로 조선 고사를 농락한 불교도들이 인도 고전의 3만년, 3000년, 500년 등 장수를 했다는 불조의 기록을 본받아서 만든 말이라 한마디에 반박도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조 초에 권근이 대를 물려 얼마나 되었던가 해를 거듭하여 1000년이 지났네. 라는 시를 지어 이를 번안하였는데 이는 다만 불가의 허황한 말을 바로잡았다 할 수 있으나 또한 당군의 심화를 모르는 말이다. 옛날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아사달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으니 고구려 건국전 2000년이 당군 왕검의 원년이요.
삼국 중엽까지도 신수들을 받들어 당군이 거의 정치상 반주권을 가져 그 처음에서 끝까지 2천 몇백 년이 될 것인데 어찌 1천년만으로 헤아리랴. 그러나 삼조선이 분립한 뒤에 대왕과 대당군이 함께 서서 교정 분립의 싹이 시작되었으므로 본편은 이것으로 끝맺는다.